본드에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라. 책 읽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1 동동바다 페이지입니다. TV입니다. 오늘은 이 전월세 2023년 정보도 5월 분석하라. 10일입니다. 서울 뜨는 시간은 은평구에 전세를 5시 살고 있는 20분입니다. 조모 씨는 아파트 전세 계약 해 뜨는 거 구경하세요.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의 전세 자금을 5천만 원 더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 후 집주인은 전세금 5천만 원을 올려주는 대신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조모 씨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아니면 주인 요구에 들어주면서 눌러 살까 고민이다. 월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전체 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74만 7,745건인데 이 가운데 월세는 34만 3,814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월세 비중은 5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여 24.6%에서 40.5%로 15.9를 증가하였다. 서울의 경우도 17.4%에서 38.3%로 20.9% 증가하였다. 또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전국적으로 성자TV님 50.5%, 안녕하세요. 서울은 굿모닝입니다. 53.2%로 과반을 5시 넘어서고 20분에 있다. 오늘 해 뜬다고 월세 하는데요. 시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여기 탑 같은 거 서 있는 데가 김재웅님 역전세난과 안녕하세요. 깡통전세 반갑습니다. 또 알아두자. 네, 그 부분에서 몇 해가 년간 뜰것 같은데 지속적인 바닷가에 전월세 좀 대란과 저금 구름 립 같은 게 있어서 공급 어떻게 될지 과잉으로 모르겠어요. 2016년 6월 기준 아파트 전세 가율은 전국 75.4%, 서울 75.1%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성동, 성북, 중구, 관악, 구로, 동작구 등 서민 밀집 지역인 8개구의 네, 8개구와 경기도 고양, 안양, 의정부, 용인, 군포, 의왕, 가주 등 7개 시의 전세 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최근 수도권 신도시와 백지지구의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서울 동부 지역에서 역전세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집값이 급락할 경우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 깡통 아파트로 은행 대출금이 230억 원과 세입자들과 전세 보증금이 15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검거된 사건도 있다. 사기단은 미분양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53세대를 1세대당 30% 할인된 가격인 4억 9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들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가짜 매수인들과 각각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씩 주고 명의를 불려 7억 원에 산 것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30억 원을 대출받아 시공사에 매매 대금을 지급한 뒤 대출금을 연체하였다. 연체된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졌고 일부 세입자는 1억 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당했다.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직접 아파트를 낙찰받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처럼 역전세난이 일어나면 전세 가격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증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기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3.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의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전월세 전환율 산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로 반전세가 늘어남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을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 곱하기 12개월 전세 보증금 마이너스 월세 보증금 곱하기 100 방식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인 아파트를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의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6.6%다. 즉 안녕하세요.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2억 마이너스 2천만 원 곱하기 100 6.6%이다. 이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의 1억 원에 대한 월세 50만 원의 반전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2억 마이너스 1억 원 곱하기 100으로 6% 된다. 한편 동동이나 주택임대차 바다를 적으시면요 링크가 올라갑니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로 차임하여 전환하는 경우 월 차임은 전환되는 금액의 10% 또는 기준금리 4배수 중 낮은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의 4배수를 곱하는 방식까지 4배수를 더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즉 전월세 상한선은 기준금리 곱하기 알파에서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로 변경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준금리가 1.25에서 현행법상 전월세 상한선은 5.25%가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의 월세 산정 방식. 경우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일도 있다. 즉 전세 전환율을 상한 기준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적정 월세 금액을 역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전세 보증금의 월세 산정 방식은 전세 보증금 빼기 월세 보증금 곱하기 전월세 전환율 나누기 12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전세 보증금 2억 원의 아파트를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의 월 전세 전환율 5%의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2억 마이너스 2천만 원에서 5% 하면은 900만 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75만 원의 월세가 된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항에 따른 전월세 상한선의 경우 임대인이 법정 상한선을 넘는 월세를 요구해도 처벌할 근거는 없다. 또한 전월세 상한선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고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을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과 거리가 먼 전월세 전환율. 2016년 12월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55%로 1월에 4.88를 기록한 이후 매달 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전월세 전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낮은 예금금리 탓에 전세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받으려는 집주인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서울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6.97%, 경기도는 7.05%, KB국민은행의 통계를 작성한 201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0년까지만 해도 서울과 경기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10%대였다. 전세 전환율의 수치가 내려가는 것은 세입자가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더라도 소비자가 느끼는 수준은 미미하다. 상한선 규정의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에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체결된 전세 계약 중에 집주인이 월세로 요구할 때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전세집이 월세로 바뀔 때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따지기보다는 주변에 거래되었던 다른 선례를 반영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전월세 전환율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전월세 전환율 변화와 임대시장 전망. 전월세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며 비율이 높아질수록 월세 부담이 높아진다. 2017년 5월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1%로 1개월 전보다 0.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전국 주택의 전세 전환율은 6.4%로 2016년 12월 이후 4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세종이 4.9%로 가장 낮고 서울 5.6%, 제주 5.8% 등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9.5%로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2016년 1월 4.6%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송파구가 3.6%로 가장 낮고 종로구가 5%로 가장 높았다.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은 아파트가 4.6%로 가장 낮고 연립 다세대는 6.6%, 단독가구 8.4%로 나타났다. 아파트 규모별 전월세 전환율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이 5.1%로 가장 높았고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중소형과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은 모두 4.3%로 나타나 소형일수록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적어진다. 는 점에서 최근 전월세 전환율 하락은 월세 세입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참고로 전월세 전환율이 4.1%를 기준으로 월세를 선정해 보면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월세는 34만 1,660원이 된다. 한편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져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보다 월세에 선호하는 집주인이 많아져서 월세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4.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대란이 나타날 때마다 검토되는 제도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이다.
과거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도입 시 피해가 더 크다는 우려 때문에 논쟁만 벌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였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란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야당은 지난 2021년 전월세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무산되었고, 그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몇 차례 추진했지만 무산되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미리 올려받아 단기적으로 폭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도 단기간에 임차료가 급등한다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1989년 주택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연장했을 때도 초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장착되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도 초기의 혼란을 잘 극복하면서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전세 가격과 임대료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것이라 이유로 도입을 미룰 것이 아니라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방안 찾아야. 먼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갑자기 전월세가 급등할 것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화 즉시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계약갱신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적용하여 급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줄 것이 아니라 2 내지 3번의 갱신 청구권을 주어야 한다. 최대한 많은 갱신 청구권을 주어 최대 4에서 6년간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에 있다. 주거 불안 없이 저렴하고 안정된 임대료를 내면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 같은 국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주거 복지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의 부작용만 탓한 것이 아니라 보완책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어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5. 깡통 정세와 역전세난 일어날 것인가? 깡통 전세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높은 주택을 말한다. 즉, 주택의 매매 가격이 담보대출금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전세주택을 말한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전세 세입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깡통전세 주의보.
깡통전세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빼면 주택가격이 빈 깡통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이다. 수도권의 하남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다산지구 등에서 일시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출 비중이 높은 아파트와 무턱대고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금을 뗄 우려가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의 입주자로 전락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전세를 찾고 있던 이모 씨는 전용 60제곱미터 전세가 1억 3천만 원인데 7천만 원짜리 전세 물건이 나왔다는 정보를 듣고 갔다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 아파트의 근저당이 1억 3천만 원에 잡혀 있어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합하면 집값 2억 원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70%를 넘어가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뗄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 금액과 전세 가격을 합한 금액이 70%를 넘지 않는 전세주택을 찾는 것이 안전하다. 역전세난 일어날 것인가? 공급 과잉에 따라 향후 2~3년간 역전세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급 과잉은 전국의 인허가 받은 아파트 물량이 2015년 51만 4,982가구, 2016년 49만 5천 가구로 2년간 100만 가구를 넘어선다는 점을 근거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2004년 30만 2천 가구, 2007년 29만 400가구, 2009년 22만 7천 가구, 2011년 26만 3천 가구, 2013년 2월 3천 가구 등에 비하면 약 2배 정도 공급이 많아질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 물량이 급증한다는 것인데 2017년 약 37만 가구, 2018년 41만 가구로 2년간 78만 가구가 입주한다는 것이다. 이 입주 물량의 수치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입주 물량이 27만 가구인 것을 감안한다면 2017년 10만 가구, 2018년 14만 가구로 2년간 약 24만 가구의 입주 물량이 공급 과잉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너무 예쁘게 올라왔네요. 역전세 나는 입주주택이 급증으로 전세 공급의 수요를 초과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 보증금 아래로 떨어져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메울 수 없는 전셋집이다. 그러나 매년 결혼에 따른 분과 등으로 약 30 내지 40만 가구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역전세난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공급이 몰려 전세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즉 향후 2년간 단기간에 입주 물량이 물리적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공급이 과잉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2년이 지나 전세 갱신 시점에서 원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문제는 전세 보증금을 감안하고 분양을 받은 투자자의 경우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입주 시 잔금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제도 없어질 것인가? 월세가 증가하면서 조만간 전세 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세 종말론에 대한 의견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독특한 임대 제도인 전세가 월세를 선호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속 여부는 집주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전세 종말론은 1997년 위안위기 때도 잠시 등장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 제도가 10년 이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전세는 여전히 우리나라 임대제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월세가 증가하면서 전세 종말론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세 제도의 존속 여부가 답이라고 할 수 있는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즉 집주인들의 입장에서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하다는 월세 목표나 전세 제도는 사라질 것이다. 반대로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면 전세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에서 상호 유리한 점이 있고 장단점도 만만치 않아 제도가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세 제도의 장점. 집주인이 어떤 유리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월세 제도가 전개될 수도 있고 전세 제도가 살아남을 수도 있다. 전세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 요 전세 일출이 보증금은 여기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저기 양쪽이 다 월세는 아파트거든요. 매달 그 사이에 전세 요만큼만 보증금은 계약 바다가 기간 동안 보여요. 살다가 퇴거 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둘째, 매달 내는 월세에 감사합니다, 대한 부담이 성자 없다. TV님.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매달 월세를 브루맨님, TV 내야 하는 매니저님께서 부담이 있어 네, 해결할 수 알겠습니다. 있다. 셋째, 아, 이 보증금과 순간이 월세, 지나가 월세를 버려가지고 동시에 내는 외국의 월세 제도와 달리 요새는 너무 가능하다. 이쁘거든요, 가까운 일본의 해동이. 경우 임대료 입주 시 감사합니다. 상대월 분량의 월세에 해당하는 소액 보증금을 내고 여기에다 매달 월세를 내는 구조다. 또한 퇴거 시 시설 사용료와 수선 등 명목을 붙여 소액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전세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넷째, 집주인의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의 50 내지 80%에 해당하는 목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받아 계약 기간 동안 이를 활용하여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더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한 기회 자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전세 제도의 단점. 첫째, 전세 보증금으로 지불되는 목돈에 대한 부담이 크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오늘 아침에 5시 20분까지 떴으니 이 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시 4분까지 내려갔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해가 반대 방향으로 옮겨가다. 둘째, 법정 갱신 기간 2년 후에 전세 보증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이다. 전세 보증금이 보나 부담스럽다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쉽고 2년 단위로 들어오는 법정 갱신 주기마다 전세 보증금이 상승. 브루맨님 죄송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계약 갱신을 하기 위해서 평균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예, 있다. 어떻게 하면은 저 밑에 이 바닷물 보이는데 보일 때도 있는데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경우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해가 반짝반짝하면 밑에 그 빛이 보여요. 이 격차가 줄어들면서 소위 말하는 깡통주택이 네. 될 수 있다. 성자 TV님께서 브루맨님 괜찮아요 하시네요. 과다한 은행 대출과 네, 성자 TV님 전세 보증금이 미안합니다. 잡혀 있는 주택의 경유를 넘어갈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네, 못할 여기가 경우가 제가 있다. KT에서 그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여기 위치가 좀 안 좋은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전세 제도의 운영. 전세 제도를 없어지고 월세가 일반화될지 아니면 전세 제도가 계속 지속할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집주인의 선택에 좌우될 것이다. 예금 금리가 높아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이자가 많이 나오거나 전세 보증금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국면으로 시장이 전환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주인들은 와주셔서 언제든지
네, 전세를 구름의 제대로 님이 선하게 TV 될 매니저님 것이다. 반대로 감사합니다. 낮은 성자 금리이자 TV님 경기 침체로 감사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도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면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네, 전세제도는 향후 우리나라 시장 우주빛 상황에 따라 김성한 방향이 방송님 달라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집주인 김재훈님 감사합니다.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면 전세 시대로 복귀할 것이다. 반대로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면 오늘은 월세 시대가 보시기에 도래할 괜찮았나 보죠. 여기서는 170 여기서도 가끔씩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래요. 그랬는데 부동산 공부하고 부자 되세요. 따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요거 며칠 동안은 해가 바다에서 뜨니까 해 구경하기 딱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네, 건행하십시오. 네, 부르메님 감사합니다. 성자TV님 감사합니다.